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꾸 요즘 시장을 보면서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어요. 네, 계속 제발 좀 플러스로 끝나줬으면 하면서 보는데 다행히 오늘 코스피도 마지막에 1%대 상승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요즘 매일 조마조마하는데 네. 확실히 그 7월 31일부터는 시장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들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정은 좀 되어가는 느낌이 네. 듭니다. 안정을 먼저 찾고 반등을 기대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코스닥이 그 레버리지 영향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수급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쪽 왼쪽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량이거든요. 확실히 좀 줄었죠. 거의 12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딱 줄어버리니까 이제 코스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네. 시장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걸로는 사실 정말 하나도 이게 위로가 안 되시지만 그래도 3일 반등해서 억울함은 좀 풀리지 않으셨을까. 네. 저 코스닥이 지금 수급이 개인인가요? 그 지난번에 나오시고 그랬을 때 코스닥을 바치는 건 이제 개인 수급인데 네. 개인 수급이 줄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느는 것은 그 ETF가 확실히 그 개인 수급이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기관들이 조금 이제 빈집털이 느낌으로 오늘 외국인 그 소부장이랑 그다음에 바이오 쪽을 좀 공략을 했고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또 이제 그 레버리지. 네. 그래요? 예, 150 레버리지로 보통 좀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종목이 이제 거의 안 하시니까 또 이제 이제 코스닥 200 레버리지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로. 예, 다 레버리지로. 네네. 네, 역시 다 지렛대를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코스닥이 3일째 또 사이드카 네. 카센터가 땡땡땡땡땡땡 울리니까 또 난리가 났어요. 또 와 이제 주도는 코스닥이다. 예,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십시오. 네,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순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밑에서부터 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빠지지 말았어야 될 자리가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채워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이혼하시되 여기다 또 올인하시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하다가 또 약간 또 요거 좀 될 줄 알고 어중간하게 들어갔다가 그거 가지고 좀 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순환 매죠. 순환에 돌아가다 보니까 매수가 이쪽이 안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들. 근데 주도가 어딘지 주도를 먼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쉬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 쪽에서 하나의 변하는 흐름들. 근데 저희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거 네. 좋아해요. 예, 그리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의 하나의 스텝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가 이렇게 관망하고 있다가 코스닥 잘 가네. 4일째 내가 덥석 샀는데 꼭 내가 사가면 안 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맞는가? 그거를 또 살며시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날씨가 미쳤습니다. 날씨가 맞아요. 예. 한 바깥에 3분만 나갔다 오면은 저만 그런가요?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정말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꼭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타격을 크게 받다 보니까 당일 하루하루 매일 그거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큰 시각을 놓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오늘만 좀 살아내자. 오늘만 보려고 뭘 하다 보면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안 가, 하닉스 안 가 이러고 있다가 모르겠다 그냥 이거 정리해서 일로 가야지라고 하면서 또 하는 순간 또 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당일이나 어떤 이제 충격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시장은 소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소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슥 하고 단번에 V자 반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V자 반등이 안 나와도 이거 V자 반등 안 나오면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항상 시간을 갖고 또 가만 고민을 해봤더니 아유 이게 맞네. 그러면 또 시장에 다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보다가는 그냥 마음은 급해요. 네. 왜냐면 야 올해 장사해 놓은 거 지금 다 날라갔어요.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뭔가 어떻게든 급하게 복구하시려고 하는데 예 시장은 항상 그걸 역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천천히 가시죠. 천천히 가도 다 챙길 거 챙기고 나중에 가면 어차피 내년 가면 다 부자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요. 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부자가 돼서 안 나오시는 걸로. 예. 아니 그 코스닥 얘기를 두 분께서 다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는 그 투자 어떤 조언에 대해서까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코스닥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급등세가 나온다고 해서 좀 이제 희망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실히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께서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또한 하락하는 시장에서 매일 그 캔들 하나에 집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을 보면 사실상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코스피가 끝났냐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잘 못 보고 있다가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코스피는 정배열,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많이 하는 일이 이렇게 차트를 가만히 멍하게 보고 있는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멘탈 사실 제가 멘탈 차멍이에요, 차멍. 차멍. 아, 네, 차멍. 차멍 되게 괜찮아요. 네. 네, 참어. 제가 멘탈 관리를 차멍으로 하고 있는데 네. 차트가 이렇게 가끔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네. 나 아직 안 끝났다. 코스피가 네. 근데 사실 좀 임계점에 왔었죠. 지난주에. 뭐 더 차트가 안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5일 이평선하고 20일 이평선은 뭐 중기 추세를 조금 깨고 내려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60일, 120일, 200일선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강세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급해지시는 게 그거 같아요. 이거 이제 반도체도 막 이제 스크래치 난 것 같고 끝난 건가? 나는 이 강세장을 먹지도 못하고 손해보고 끝나는 건가? 근데 조심스럽지만 저는 반도체가 무너지는 것만 아니라면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정배열 상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우리 코로나 때 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이게 코로나 차트거든요. 여기에 트라우마가 되게 심하게 있으세요. 이때 당시에 이제 주도주라고 했던 카카오 네이버에 크게 물리시면서 맞아요. 못 팔고 그냥 내려오신. 근데 이 당시 보면은 이때는 완전한 역배열로 전환이 돼서 이때 당시 금리 인상 시기였고 전쟁이 또 있었고 그러니까 역배열로 그냥 완전히 무너졌던 네. 시기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은 정배열 상태고 5일선과 21선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차트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으로 보면 여전히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좀 추세 내 조정이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27일 날 레버리지가 상장이 됐거든요. 그때 이후로 코스닥은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상대적 강도를 보면 주도주가 좀 세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과거에 이 상반기만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강도로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 뭐 상대적 강도는 지금처럼 이렇게 코스닥이 강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좀 이제는 좀 완만해진다. 그러면은 얘를 더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 AI 데이터 센터가 가듯이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내러티브 꿈과 희망도 다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꿈과 희망은 살짝 지금 좀 빠졌잖아요. 그 꿈과 희망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 대안이 나온다면 또 뭐 코스닥 내에서의 섹터는 될 수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 코스피가 난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았다. 말씀해주신 그 내용은 어떤 수급의 어떤 경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그동안 코스피가 잘 갔을 때 계속 좀 빼앗기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네, 네.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뭐랄까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요즘도 보면 오늘 장도 보시면 중간중간에 코스피가 좀 출렁였었어요. 근데 이제 코스피가 출렁이면 사실 코스닥이 더 가면 코스닥으로 주도주가 바뀌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출렁일 때 코스닥이 같이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뭔가 코스피가 출렁이고 주도주가 좀 흔들리고 좀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걸 좀 팔아서 오시려는 그 어떤 에너지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요, 대표님. 네. 지금 차명을 하신 차장님의 말씀이 지금 코스피가 나 안 끝났어라고 했는데 저 대표님께 요거 여쭤보고 싶어요. 차트 한참 보시던데 차트는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진짜 이게 정배열로 봐도 되는 차트인지 차멍하면 느낌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펀더멘털 리스트로 애널리스트를 네. 했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가 왜 이렇게 혼란한 거냐면 수급이나 기술적 분석은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차몽이 아니라 그냥 멍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하셨잖아요. 보여주세요.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네. 뭘 뭐. 코스피 차트 보신 거 아니셨나요? 네, 네. 네. 코스피 차트는 요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네. 네. 이거 정배열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 그래도 네. 저기 밑에 장기 평선 밑에서 그냥 번쩍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쉽게는 뭐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6천선 밑에 한번 더 터치하는 정도 뭐 그 정도겠죠. 그 정도는 갖고 이제 요 채널만 넘어서서 어떻게든 변화가 될 때 그때는 거래량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거래 좀 들고 요거만 요 채널 앞에서 들어서 여기 있죠. 여기 한 7천선 근처인데 여기까지만 갖다 놓게 되면은 이제 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이고 조금 이제 좀 살만하다 이런 얘기 좀 하실 거예요. 예. 그게 잘하면 이번 주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오. 예. 아니, 차장님도 놀라셨어요. 기대감이 다 낮아 있어. 6천에서 7천 사이 정도를 지금 네, 고기만 어떻게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응차 이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근데 코스닥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먼저 이거는 추세가 없구나. 이 추세를 쫙 보면 고점에서 이 추세 저항들이 이제 돌파가 이제 어제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돌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돌파되다 보니까 어이구 힘도 좋고 그러면 쭉 가야지라고 하는데 여기 아주 매볼대가 두루룩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한 번씩 또 툭툭툭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이격도 많이 쓸 때 60일 이격도 같은 경우는 워낙 보지도 못한 데까지 갔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한 800선 중반 정도인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또 레버리지가 나 때렸어 하고 울고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울음 그치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여력들은 있다고는 봐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코스피랑 코스닥이 같이 올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좀 둘 다 이렇게 좀 믹스가 되고 근데 거기서 누가 더 이제 본격적인 증권 승부가 나오냐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지금부터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이제 종목들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막 또 섹터 뭐 바이오도 빠졌다가 급등하고 뭐 또 이제 신재생도 빠졌다 급등하고 뭐 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지금 오늘도 빠질 듯 해도 한 4.7은 버티고 있어요. 네. 네, 미국 10년 물국 채금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걸 바라보면서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실적이에요. 그나마 EPS 그리고 또 금리를 이길 수 있는 거는 그나마 구체화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성장을 하는데 바로 내년이나 아니면 진짜 약속된 미래 약속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게 나오기 되는 쪽들만 그러니까 완전히 성장 확실해 라는 쪽들이나 아니면 실적이 되는 쪽들만 일단 더 금리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뭔가를 담보할 수 있는 쪽들이 코스닥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도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목들 보다 보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기업 실적들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정도 실적인데 여기까지 빠졌다고? 라는 종목들이 이제 보이긴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툭툭 이제 올라오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럴 때 섹터도 물론 섹터인데 종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체력들이 되는 종목들인지 그리고 많이 빠졌는지 네. 그렇게 되면은 기회가 더 높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조금 좀 챙겨 보셔야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거 괜찮은 종목인데 그러면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까? 이제 우리 차장님한테 가셔서 이게 차장님 이 종목 어때 보여요? 하고 말씀하시면 답변해 주시죠. 네, 요즘 멘탈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참엉을 하고 네, 계셨어. 지금 참어 좀 하면서 좀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멍청해서 안 됩니다. 멍. 예. 아니 사실 저는 어제 그 대표님 방송을 한번 저도 쭉 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제 네. 싸서 이제 네. 담을 만한 종목이 눈에 좀 널려 있다. 사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도 손은 잘 안 나갈 것 같단 그게 말이죠.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차장님, 네. 손이 좀 나가도 될 만한 곳이 좀 보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게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바이오와 로봇 이쪽에 좀 많이들 들어가고 있는데 그쪽을 지금 손을 대는 게 맞는 판단인지 네.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참엉하신다는 분께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을 하세요. 아닙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아니 네. 저의 멘탈 네. 상황과 너무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아 그래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군요. 네, 네. 그 사실 지금 국장에 너무 이제 뒤었다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상처를 많이 입었던 국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아직까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는 변동성이 조금씩은 완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섹터는 로봇 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 바이오. 둘 다 우리가 이제 투자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투자한 대비해서 이익을 거두는 시기가 조금 먼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지금 내가 내상을 입고 멘탈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실적주로 저는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기관들 보면 굉장히 여우처럼 잘하고 있는데 기관들도 사실 이번에 뭐 제가 아는 매니저님도 한 50% 수익 나셨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셨고 왜냐면 기관은 또 현금을 다 못하고 거의 그냥 그대로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뭘 이제 뭐 한 이제 9천에서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7천 이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한 락바텀이었는데 들어가면은 손절 이렇게 되니까 정말 내상들을 많이 입으셨는데 뭐 기관들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갔던 이거는 진짜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 했던 것들은 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것들을 조금 좀 타겟해서 들어갔던 것 같고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솔직히 최근 어제 저는 미국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얻었는데 미장을 혹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빅테크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M7 좀 오르는 걸 보시면서요? 어제 이제 막 아마존이 신고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그냥 신고가를 간 게 아니라 실적을 너무 잘 보여주고 신고가를 갔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걱정하시는 게 야, 그럼 이제 빅테크 가면 우리 이제 메모리는 안 가는 건가? 근데 저는 어제 좀 다른 모습을 봤는데 빅테크가 가면서 메모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미국의 이익을 차지하는 게 빅테크인데 그 친구들의 돈이 다 메모리 쪽으로 가니까 사실 굉장히 쌍심지를 기고 쳐다봤단 그쵸.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를 비싸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 돈을 또 버네라는 게 나와서 이제는 빅테크도 가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도 갈 수 있는 안정적으로 그런 토대가 좀 마련되는 첫 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당장 사셔라 이거보다는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마소랑 구글도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줬고 캐펙스 투자하지만 그만큼 또 클라우드 성장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오늘 새벽에 팔란티어 실적도 나왔는데 팔란티어가 이제 그 컨콜에서 이런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소버린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깥으로 내서 뭔가 AI 구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소버린 AI 단도 여전히 수요는 많다. 근데 이제 시장이 그 수요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수요도 이제 점차 증명을 해나가는 시기가 계속 오지 않을까. 그래서 멘탈이 혹시 나가셔서 나는 진짜 못하겠다 하시면 조금은 저는 안정적인 쪽으로부터 먼저 조금 시작하시는 게 맞다. 실적주. 네, 근데 이제 그걸 시작하기에는 바이오나 로봇은 일단 로봇은 유니트리 상장 때문에 지금 조금 들썩이는 거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근데 지금 들어가시기엔 또 약간은 또 부담되는 좀. 좀 올랐군요.
네. 좀 조금 오르기도 했고 두 분이 공통 의견이신 게 지금 바이오나 로봇은 단기 실적보다 미래를 꿈꾸는 거고 김민수 대표님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게 금리가 네.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니 네. 먼 미래를 땡겨오는 것보다 가까운 실적 좋은데 네, 너무 많이 빠진 네. 거부터 보자. 이렇게 두 분이 의견이 비슷하신 것 같네요. 대표님, 네. 오늘 가져오신 이슈 중에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데요. MS 모건 스탠리죠. 항복 지수가 뭔지, 항복 지수로 본 한국 증시의 바닥 가능성. 요거 네. 뭔가요? 별거 아니에요. 항복 지수는 뭐죠? 그냥 모건 스탠리가 혹시나 그들이 만든 그런 쪽인데 이런 거 볼 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나오는 게 요 지금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왜 항복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보던 이런 지표들 많잖아요 요즘에. 지난번에 봤던 뭐 이런 자리들, 이게 다 그때 약간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여기까지 그들이 만든 자리까지 본다 그러면 뭐 이제 그때 나왔던 코로나 때 나왔던 그 충격까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때는 금융위기 때 들어온 거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좀 이제 이때는 뭐 비슷하게 들어왔긴 했는데 뭐 그때가 그거죠 그 해방의 날 그때 그런 네. 수준까지 뭐 이슈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빠졌다는 거는 이거는 좀 거의 컸다는 쪽들로 많이 해석을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체크하실 게 이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오랜만에 펜을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예. 요거 예. 네. 지금 신용 잔고 아까 또 따끈따끈하게 어제자까지 나오고 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도 코스피에서 신용이 1조 4천억이 털렸대요. 와, 그 전날 저희가 금요일이죠. 네. 3조 4천억인가 털리고 맞아요. 또 1조 4천억 털리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수직 낙하 중입니다. 이거 참 지금 얼마인가요, 그러면? 둘이 양화 시장 합치면 27조대 32조대에서 네. 27조까지 딱 걸린 시간이 4일 5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냥 초토화 된 거죠. 그냥 네. 싹 쓰나미가 끌고 나간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이래서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요거와 또 이제 코스닥은 안 나오네요. 지금 이게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렇게 수직 낙하되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안 들어와요. 시중 절대 안 삽니다 지금. 그냥 내가 어디 다시는 시중 한번 물렸으니까 한번 쓰담이 나오고 다시는 하나 보자. 그래서 신용 코스닥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관들이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들어와? 이러면서 훅훅훅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인 것 같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일단 잘 보시게 되면은 신용 잔고 요 추이하고 코스피 지수는 거의 우상향하는 거의 동행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번에 꺾게 내려가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것도 좀 여력이 참 이거에 참 그렇다고 신용을 쓰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만큼 이제 심리가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어제까지도 그렇게 쭉 이게 날아가 버렸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한번 타격받게 되면은 내 계좌에 이제 한때는 나는 1억을 매매했는데 신용까지 쓰다 보니까 2억짜리 내 계좌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매매하다 보면은 와 이게 돈 금방 벌려 이게 막 50% 올라가요. 네. 내 계좌 3억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이 계좌를 3억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난 내 계좌 1억인데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외식이나 좀 할까 뭐 이런 것부터 차 좀 바꿔야지 이런 거 막 지박인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 남았냐면 신용 반대매매 나가시게 되면 아실 겁니다. 한 3천도 안 남아요. 그렇게 남습니다. 그렇게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매매를 합니까 지금? 매매가 안 돼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 터진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게 되면 이 심리가 보강되는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 잔고는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아요. 더 밀렸다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시 이렇게 채워지는 구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수가 먼저 갈 수가 있고요. 신용이 먼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수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야 그다음에 아이고 이제 좀 끝났나 싶어서 다시 한번 그래 이제 해보자. 시장도 안정되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용 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다고 여기서 또 보면 3천 남은 거 가지고 또 해서 6천 그러지 마세요. 또 당해요. 어차피 이게 지금은 괜찮겠지. 워낙 다 날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괜찮겠지라고 하시는데 또 뭐 한 요만큼은 괜찮습니다만
또 거기서 꿈에 부풀다 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저 그 유명한 천재 펀드도 막 날아가고 이런 상황 쪽에서 나도 지금부터는 또 막 이렇게 됐다가 막 혹시나 이제 정고점 막 돌파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우와 가지야 그러면 이때 또 막 신용이 또 쫙 하고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근데 다 일장춘몽입니다. 네, 결국엔 내 손에 남는 게 제일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은 그냥 짧고 굵게 빡빡 하고 그냥 끝내고 나머지 내 돈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또 기회가 왔다 그러면 빡빡 쫙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차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은 신용 잔고를 보여주셨는데 예탁금은 그래도 좀 잘 유지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탁금도 이제 130조까지 갔다가 100조 쪽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네. 근데 뭐 거기에서 최근에 우려로는 100조 네. 깨고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100조 초반대에서는 계속 유지가 좀 된다고 들었는데 네. 요건 이제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시장 투자 심리는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탁금이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7월 초에 이제 기사들을 접하고 금통위 좀 보고 하면서 유동성이 국내 증시는 조금 어렵겠다. 아마 저번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보통은 가계대출이 11월 정도에 이제 막히거든요. 은행 가면은 11월에 내가 은행을 가면 올해는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7월에 막혔어요. 네, 6월에 가계대출 너무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그게 증시로도 많이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많이 갔고 그래서 일단은 가계대출이 많이 일단 막혔다 그 부분도 있고 가계대출이 막힌 것도 그렇지만 금리가 지금 이제 또 2번 정도 올려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저는 시장이 쓰면 또 분명히 돈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만큼의 유동성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는 어떤 유동자금이 많아서 증시를 조금 과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저는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예탁 금액보다는 지금 내가 뭔가 컨빅션 있게 뭔가를 막 사고 좀 겁 없이 살 수 있는 구간이 근데 지금은 주식 사는 거 너무 다들 겁내하시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오히려 저는 지금 증시를 조금은 좀 더디게 가게 할 만한 요인들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네요. 저는 8월은 막 그렇게 V자 반등까지는 기대를 해보기가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도 V자 반등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8월에 저희가 이제 9월에 지금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 한번 할 거야라는 게 50% 정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물가가 2번 그리고 고용이 2번 정도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캐비너시 의장이 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시장이 물론 이제 그래서 국채금리 막 오르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물가에 대한 우려들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가 되는 게 9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8월은 조금은 저는 그냥 너무 기대하지 말고 다만 저는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저 이번에 사실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펀더멘탈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간다라고 보면은 뭐 9월 또 말 정도 되면은 또 메모리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다리면서 조금은 너무 급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상반기만큼의 그런 각도와 속도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저는 오히려 지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냥 조금 천천히 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다 좀 공의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예전에 뭐 전고점이라든지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예전과 같은 그 가파른 기울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 저처럼 얘기해요. 제가 요즘 내가 다 맞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근데 저처럼 다 그렇게 조심하면 네. 또 시장은 또 금방 또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근데 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고객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 없는 트리거에도요. 불이 붙을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시장은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대응 잘 하시면 된다. 네.
또 어떤 새로운 인간 지표 같은 게 하나 또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를 보고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째려보세요. 그러면 대표님께는 저희가 이제 앞서 그 강관우 대표님과도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었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분율 지금 가장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뭐 리밸런싱 이런 거 이 주가도 이제 다 내려왔으니까 더는 그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네. 외국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좀 들려주시죠. 몰라요. 이거는 그건 모르는데 일단 뭐 그래도 이 상황 쪽에서 뭐 지분율 최저고 거기다가 또 싸다고 그러니까 요즘도 계속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의견 바뀐 거 없고 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모건스탠리도 뭐 거의 바닥까지 왔다 그러면 지들이 좀 사야죠. 예. 안 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계속 보면서 뭐 선물 동향, 뭐 코스피 동향 이런 거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주식 선물. 요게 오늘 같은 날도 막판에는 쫙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지금까지 그들은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거를 이게 살이 통통해졌어요.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라는 쪽에서 주식 선물 갖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걸 계속 압박을 계속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전환되기 시작한 게 딱 그날 28일 날 7월 28일부터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매수로 뚝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바닥을 찍었던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중에서 계속 요거 이렇게 쭉 보시다가 오늘은 그래도 막판까지 이게 결국에는 주식 선물 제일 많은 게 뭐 물론 다 있습니다만 코스피 외에 가는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만 가장 비중 크고 많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런 쪽들이 거의 그들이 지금 쭉 눌러놨던 거를 이제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요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오늘은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략들이 단순하게 주식 선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현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다가 또 선물 옵션 주식 선물 또 미니 옵션 이렇게 쫙 볼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의 변수마다 하나씩 다 움직이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건 이쪽이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외국인들도 이제 현물도 이제 슥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베이시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갈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계속 보게 되면 눌렀어요. 올라오게 되면 아까 지수도 그랬죠. 저항 때만 오게 되면 눌러오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만들었는데 이게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좀 나아질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많게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게 한 10만 개, 20만 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거 좀 낫겠네. 라고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 정도로 볼 정도로 들어온 거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장중에도 이거 마이너스 났었어요. 네, 마이너스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슥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더티하게 더티 영어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해야죠. 더럽게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과격한 매도랄까요? 그런 거는 좀 줄어든 거는 네? 맞을까요? 과격하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던 거는 좀 줄어들까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지분율이 낮아져 있는데 그렇죠. 이 강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그게 그냥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보고 있는데 그들이 상관없이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냥 그 왔다 갔다 달리고 보니까 똔똔. 근데 시장은 막 출렁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롱숏이나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액티브한 입장 쪽에서 나는 그냥 삼성전자 많이 빠졌으니까 살래. 이게 분명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안에도. 그게 이제 쌓여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그들은 뭐가 됐든 간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코스피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삽니다. 이거 갖고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요 정도쯤 그냥 약보 조금 좀 1조 미만으로 팔았다. 이게 뭐 지속되는데 그쪽은 그래도 액티브가 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차장님은 그 외국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외국인이요? 네. 저는 제가 최근에 되게 공교롭게 그 외국계 매니저분을, 그러니까 외국인은 아니시고 한국 분이신데 외국계 쪽에 오래 계셨던, 지금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분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시각이 외국인의 메모리에 대한 시각이구나라고 좀 느꼈던 게, 되게 심플하게 보시더라고요. 메모리를 어차피 그 외국계 매니저분들은 메모리라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섹터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보는 그 전체 산업, 예를 들어 뭐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총의 65%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나라의 메모리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메모리를 굉장히 뎁스 있게 보려고 하진 않고 여전히 커머디티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와중에 공급 늘어나잖아. 라는 얘기를 하셔서 창시는 우리나라 닉슨이나 전자랑 좀 그 앞서 그 박수현 네.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율 차이도 많이 나고 기술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메모리를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고 또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분들은 굉장히 뎁스 있게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아직까지는 얘를 커머디티로 보니까 너 이제 80% 마진 나오면 고객사들도 다 아니까 그걸 계속 오래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LTA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LTA 얘기를 하는데 LTA는 다운 사이클을 가야 증명할 수 있어. 그게 이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대요. 코로나 때 그 LTA를 맺어서 칩을 이제 사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때까지는 그렇게 구속력이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당연히 이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인 입장에서 이제 호황이니 이거 사가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 다음 사이클에서 약간의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다운 사이클 가야 이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과거 이제 그럼 TSMC는 LTA에 대해서 뭐 하지도 않는데 언제부터 그러면은 좀 인정을 받았냐? TSMC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부침을 겪다가 궁극으로는 불황이 왔을 때 그 마진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LTA를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네. 그들은 LTA 효력은 호황에서는 검증 안 돼. 라고 딱 그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외국계 일부 매니저분들은 딱 그렇게까지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게 정답은 아니니까 또 지금은 또 사이클도 어느 정도 좀 다르고 해서 결국에는 저는 숫자로 증명을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비덴이 실적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반가웠던 게 20% 상승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아무리 실적 나와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으니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뭐 청산도 이제 다 끝났고 하니까 네.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실적을 인정해주는 때가 왔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실적을 증명해 나가면 좀 다르다라고 이제 점차 증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예. 여전히 메모리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논란이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를 확인하기까지는 또는 진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전 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왜 오를 때도 반도체만 얘기하고 맞아요. 내리는데도 반도체만 얘기하냐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시가총액 비중이 이 두 개가 너무 높고 이 두 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싸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분위기가 바뀌려면 코스닥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려면 삼전 닉스가 주춤하더라도 다른 주도 섹터가 생겨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시나요, 대표님? 아니요. 지금 이 아니요. 이익 체력 가지고 다른 걸 찾는다 어렵습니다. 주도 비슷하게 주도 준 것처럼 보이다가 그럼 누가 먼저 파나? 일단 우르르 빠지게 되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외국인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아시는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왜 한국 증시 안 사느냐? 변동성 때문에 안 삽니다. 이런 미친 변동성에 너 매매하는 거 참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네. 영어로요? 예? 네. 네, 아니에요. 그 변동성 때문에 접근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머디티 사이클의 종목이라고 산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깨는 순간 그때부터는 멀티플 릴레이팅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고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수 있느냐? 그러면 비슷하게는 갈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식으로 하든 이게 이 정도 이익 체력이면 갈 것 같습니다. 갔다가 정고점에서 오버슈팅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미친 듯이 가요.
아. 그게 한번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예. 참 그렇게 얘기하네요. 예. 나중에 성지순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저 그 바라지도 않고요. 예전에 대표님께서 SK 하이닉스 10만 원일 땐가? 네. 그때 15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그때 내 목표 주가는 150만 원이다. 그러셨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셨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러고- 좋은 건 다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안 바꾸셨어요, 진짜로. 야. 네. 기억이 안 나고요. 예, 그건 다 지난 얘기인데 뭐 지금 뭐 어떡하라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그거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다 안고 그 다음에 나올 문제니까 그때는 또 아마 외국인들이 그때 살아납니다. 이 멀티플 릴레이팅 나올 때 그때 막 매수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이고 드디어 이제 울음 막 줄줄줄 흘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느끼겠죠. 근데 그럴 때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거는 딱 앞으로 1년 뒤입니다. 예, 그렇게 1년 뒤.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네. 그냥 되기를 기원하면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진정이 안 되면 주도 섹터는 쉽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 급등 급락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섹터요? 네. 네. 다른 섹터 그러면 이 변동성을 당분간 무려 거의 1년이나 우리가 1년씩이나 뭘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1년이나 이렇게 안고 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원래 큰 수익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이거 뭐지? 큰 수익에는 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끌고 가야 그 다음에 야 내가 이제 이 정도 그 주도주 갖고 있었더니 이렇게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중간중간에 좀 지겨우시면 요만큼만 파세요. 파셔가지고 요즘 오늘 보자 이쪽으로 강한데 하고 들어갔다가 좀 오르면 정리하고 그래서 약간 지겨움을 달래세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또 종목들 막 움직이다 보니까 그게 살아남는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요. 네. 네.